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거실, 그 안방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변을 보면 나이 들어서도 유독 얼굴에 그늘이 없고 팔자가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수십억 자산가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그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화려한 대궐은 아니더라도 비바람 피하고 주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소박한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에 내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월세가 나가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가장 강력한 요새는 바로 주거의 안정입니다. 평생 월세나 전세를 전전하며 집주인 눈치를 보고 2년마다 이삿짐을 싸야 하는 불안감 속에 산다면 그 어떤 명약도 그 어떤 산해진미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안빈낙도를 말씀하셨지만 그 가난함 속의 즐거움조차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없이 오직 내 취향대로 내 일상을 꾸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젊은 날의 화려함만 믿고 정작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뤘다가 노년의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삭신이 쑤시고 낯선 동네에 적응하느라 마음의 병까지 얻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편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작은 집이라도 내 명의로 된 내 공간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건강과 행복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나이 들어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 자기 집이 주는 위대한 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고 노년의 빈곤을 방어하며 죽는 날까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존 철학입니다. 왜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만 병치레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집은 부동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남의 그릇을 빌려 쓰는 인생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이 줄어들고 몸이 약해지는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막한 노후의 명확한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이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나만의 요새, 내 집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소국 과민을 말씀하시며 작고 소박한 삶의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집 한 칸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거의 안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받거나 불안정할 때 끊임없이 생존 본능이 자극되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월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집주인에게 연락이 올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긴장감은 노년의 혈관과 심장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 작아도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심리적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있기에 잠자리가 편안하고 면역력이 높습니다. 잠을 잘 자고 마음이 편안하니 큰 병 없이 장수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둘째, 내 집은 노년의 빈곤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노후 자금의 가장 큰 적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는 밑 빠진 독에 붙는 물과 같습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연금과 자산을 남의 집 유지비로 주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주거비 지출이 거의 없기에 적은 연금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정말 급할 때는 주택연금 등을 통해 생계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내 집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주인의식이 삶의 활력을 만듭니다. 남의 집은 못하나 받기도 조심스럽고 내 마음대로 꾸미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다릅니다. 벽지 색깔 하나부터 베란다의 작은 화분 하나까지 내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보다 강력한 효능감을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내 공간의 왕이 되어 일상을 가꾸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이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관절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삿짐을 싸고 옮기는 것은 청년기의 몇 배에 달하는 신체적 무리를 줍니다. 정든 동네, 익숙한 병원, 가까운 이웃들과 떨어져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노년에게 엄청난 인지적 부하를 줍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은 노년 건강의 핵심 비결입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당당해지는 비결입니다. 내 집이 없는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나중에 자식에게 얹혀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는 부모는 자식을 손님으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편히 계실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독립된 공간은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며 이것이 서로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품격의 원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거의 문제를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까요? 주택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실천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큰 평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젊은 날의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큰 집을 유지하며 관리비와 세금에 허덕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년에는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작은 집이 최고입니다. 청소하기 쉽고 동선이 짧아 낙상 사고의 위험이 적은 소박한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집이 작아지는 만큼 당신의 자유는 커집니다. 소박함이 곧 노년의 진짜 명품입니다. 둘째, 주거 환경이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집은 그 자체로 보약입니다. 비싼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은 집안의 청결과 밝은 조명입니다. 어두운 방은 마음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성껏 닦고 가꾸십시오. 내가 집을 대접할 때 집도 나를 대접합니다. 정갈한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정돈해주고 건강한 생각을 불러옵니다. 셋째, 이웃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내 집이 있어도 이웃과 지나치게 얽히면 평온이 깨집니다. 인사를 나누되 깊은 사생활은 공유하지 않는 물처럼 담백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장자께서는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이라는 요새 안에서 고요함을 즐기되 가끔 밖으로 나와 햇살을 쬐며 이웃과 가볍게 담소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넷째,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내 집이 생기면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비울수록 넓어집니다. 쓰지 않는 가구, 입지 않는 옷, 자식들의 해묵은 짐들을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공간에 당신의 숨결과 평화가 채워집니다. 미니멀한 삶은 뇌를 맑게 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비움은 가장 고차원적인 인테리어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이 작은 의식은 당신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일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성소로 여기는 마음이 당신을 진짜 팔자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우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시간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나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불안한 주거 고민을 덜어주고 작은 집 한 칸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집 문간에서 서성이지 않고 오직 내 집 문턱을 당당하게 넘나드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주거 안정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느라 내 노후는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유독 여유가 넘치고 당당하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십억 원의 뭉칫돈을 쌓아두고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팔자 좋은 분들의 진짜 비결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목돈 몇 억이 있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이라도 내 손에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매달 부모님 생활비를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을 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혹시라도 자식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 생활까지 위협받는 그 불안감은 노년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하지만 연금이든 월세든 작은 소득이든 내 힘으로 벌어들이는 고정 수입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친구에게 밥 한 끼 사고 내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내 돈으로 손주 용돈 주는 그 당당함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젊을 때 벌어둔 목돈을 자식 사업 자금으로 내주거나 한꺼번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매달 쓸 생활비가 없어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뭉칫돈은 쓰다 보면 언젠가 마르기 마련이지만 고정 수입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큰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수 있는 작고 단단한 돈줄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살아있어야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 평화가 곧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나이 들어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인 고정 수입이 주는 위대한 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적 자립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며 죽는 날까지 인간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노후의 불안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사는 티켓입니다. 특히 수입이 끊긴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노후의 확실한 안전장치가 되고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마르지 않는 샘물, 고정 수입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석가모니께서는 자애로운 마음도 내 몸이 편안할 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고정 수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예측 가능성은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킵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생계가 위협받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뇌세포가 위축됩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은 뇌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은 숙면을 돕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맑은 안색은 바로 이 안정된 지갑에서 나옵니다. 둘째, 고정 수입은 자식과의 관계를 살리는 명약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삶을 꾸리는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제가 본 많은 사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고정 수입은 자식에게는 해방감을, 부모에게는 위엄을 선물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이 노년의 현실입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자꾸만 고립되게 됩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은 소박하게나마 취미생활을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부드러운 기름과 같습니다. 넷째,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노년에는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이 잦습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은 몸이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병을 키우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 능력의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수입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의료보험입니다. 다섯째,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면 사람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먹는 밥 한 끼의 맛을 느끼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는 주머니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족은 천연의 부라고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소한 금액에 감사하며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팔자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정 수입을 관리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대하는 실천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액수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혹은 소일거리로 버는 작은 돈이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 가치가 목돈보다 훨씬 큽니다. 100만 원의 고정 수입은 이자율을 생각하면 수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확보한 그 돈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 쓰십시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소박한 고정 수입이 당신의 노후라는 바다를 채웁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마십시오. 부모가 힘들더라도 자식은 살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노후의 고정 수입원까지 담보로 잡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당신의 연금과 수입원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지갑이 닫혀 있어야 자식의 자립심도 살아납니다. 셋째, 소박한 소득 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몸이 허락한다면 작은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버는 경험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얻는 소득은 그 어떤 보약보다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노동의 즐거움은 노년의 팔자를 고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넷째, 지출의 규모를 고정 수입에 맞추십시오. 아무리 수입이 있어도 지출이 그보다 많으면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내 수입 범위 안에서 소박하게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공자께서는 거친 밥을 먹고 800개를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출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절제입니다. 다섯째,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 자신을 축하하십시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또 한 달을 건강하게 살아보자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돈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에너지로 대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대할 때 그 돈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이게 되고 당신의 팔자도 더욱 밝아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부를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작은 샘물 곁에서 평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불안한 노후 자금 고민을 덜어주고 고정 수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통장의 든든한 숫자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경제적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하셨을 텐데 정작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운동해야지, 아직은 버틸만해라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유독 생기가 넘치고 팔자가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일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그분들의 진짜 비결은 화려한 근육은 아니더라도 내 몸 하나 스스로 건사할 수 있는 건강의 자립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의 간병을 받는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권위와 품격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 몸입니다. 평생 돈을 벌어 자식에게 물려준들 정작 내가 아파서 자식의 인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인 소크라테스는 신체가 허약하면 영혼도 활력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내 발로 산책하고 내 손으로 밥을 차려 먹고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젊은 날의 건강만 믿고 몸을 혹사했다가 노년의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함만 남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몸은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큰 병이 닥치기 전에 몸을 돌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소박하게 먹으며 내 몸이라는 성전을 정성껏 가꿉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 비로소 인생의 즐거움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나이 들어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인 큰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노년의 고독을 축제로 바꾸며 죽는 날까지 인간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노후의 불안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몸을 대접한 만큼 몸도 당신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는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한 건강 고민에 확실한 답이 되고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자산, 건강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건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자립은 심리적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고 환경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배설도 할 수 없게 되면 인간의 자존감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당당함은 바로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튼튼한 다리는 당신을 세상 어디든 데려다주는 최고의 비서입니다. 둘째, 건강은 노년의 빈곤을 막아주는 가장 큰 저축입니다. 노후 자금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주범은 바로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병원비로 다 나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본 팔자 좋은 분들은 평소에 소박하게 먹고 꾸준히 걸으며 큰 병을 예방합니다. 건강한 몸 자체가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를 버는 것과 같습니다. 안 아픈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셋째, 건강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좁아지고 남의 말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에 활력이 있으면 성격도 너그러워지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우울증을 막아주는 핵심인데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기초 체력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아픈 어른 곁에는 한숨만 남습니다. 넷째,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제2심장이며 걷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지적 활동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이 치매 걱정 없이 명석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인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침대가 아니라 산책길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자식에게 큰 위안은 없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하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이때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게 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나무가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몸을 대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보약의 힘이 아니라 습관의 힘을 키우는 실천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과욕을 버리고 소박한 식사를 실천하십시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화하기 편한 제철 음식을 정갈하게 드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절제된 식사가 맑은 정신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과식은 몸의 장기를 지치게 하고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 독이 되는 음식은 멀리하고 약이 되는 소박한 밥상을 나에게 선물하십시오. 둘째, 매일 일정 시간 걷는 것을 종교처럼 여기십시오. 거창한 운동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뼈와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걷는 동안 당신의 걱정은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내려가고 자연의 생명력이 당신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하루 30분의 산책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고 팔자를 바꿉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즉각 반응하십시오.
노년에는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딘가 불편하다면 바로 쉬어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균열을 제때 막아야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잠을 신성하게 대접하십시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의 마디마디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깊고 평온한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회복력을 선물합니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웃고 잘 웃는 사람이 팔자가 좋습니다. 다섯째, 매일 거울 속에 나를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해줘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뇌는 당신이 내뱉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나아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최고의 면역 증강제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몸을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부를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 하나 스스로 다스리며 평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불안한 건강 고민을 덜어주고 내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튼튼한 두 다리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건강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가족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부엌대기 자처하며 남은 반찬 처리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자식들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혹은 혼자 남겨졌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어떤 상을 차리고 계십니까?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유독 기품이 있고 팔자가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일 호텔 뷔페를 다니며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그분들의 진짜 비결은 화려한 성찬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스스로를 대접할 줄 아는 식사의 자립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챙겨주기만을 기다리며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순간 당신의 삶은 급격히 무기력의 늪으로 빠지고 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기술은 바로 나를 위한 1인분 요리 능력입니다. 평생 돈을 벌어 자식에게 맛있는 것 사준들 정작 혼자 남았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이 귀찮아 끼니를 거른다면 그것만큼 서러운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인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고 했지만 노년의 식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내 손으로 쌀을 씻고 나물을 무치고 따뜻한 국을 끓여내는 행위, 그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젊을 때는 기세등등하다가도 은퇴 후 혹은 혼자 남은 뒤에 밥 차려 먹는 법을 몰라 고생하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건강을 망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때우는 식사는 몸에 영양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장보고 나를 위해 예쁜 그릇에 담아내는 즐거움을 압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정갈한 식탁이 차려지는 곳에 우울함이 깃들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나이 들어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인 혼자서도 잘 챙겨 먹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 실력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노년의 고독을 자립의 기쁨으로 바꾸며 죽는 날까지 인간다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관리 전략입니다. 왜 스스로 차려 먹는 밥상이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노후의 무기력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밥심은 힘입니다. 하지만 그 밥을 누가 차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대접한 만큼 인생의 맛도 달라집니다. 특히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쓸쓸한 식탁에 온기를 불어넣고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기술, 식사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가장 큰 다스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끼니를 챙기는 일이 곧 내 삶을 다스리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스스로 차려 먹는 식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리하는 과정은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 순서를 생각하며 간을 맞추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단순히 받아먹는 밥상은 뇌를 쉬게 하지만 직접 만드는 밥상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명석한 두뇌는 바로 매일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오감의 자극에서 나옵니다. 직접 칼질을 하고 불을 조절하는 손끝에서 당신의 지능이 지켜집니다. 둘째, 식사의 자립은 고독사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는 식욕 부진과 식사 거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요리할 줄 아는 분들은 매일 장을 보러 나가며 세상과 소통하고 제철 식재료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고민하는 마음 자체가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직접 차린 밥상은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주고 고독이라는 병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합니다. 셋째, 자존감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남에게 얹혀 살거나 자식이 차려주는 밥만 기다리는 삶은 필연적으로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뚝딱 밥상을 차려내는 분들은 당당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차 한 잔,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노년의 기품을 만듭니다. 스스로 먹이는 능력이 있는 자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화려한 거실이 아니라 정갈한 주방에서 완성됩니다. 넷째,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에 있습니다. 사 먹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은 짜고 답답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소박하더라도 신선한 나물, 따뜻한 국, 갓 지은 잡곡밥으로 속을 다스립니다.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간을 맞추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직접 챙기는 것이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장수는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부모님이 식사는 잘하시나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걱정 마라. 오늘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라고 사진 한 장 보낼 수 있는 부모는 자식의 영웅입니다. 자식들은 스스로 잘 챙겨 드시는 부모를 보며 안도하고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 합니다. 밥 잘 챙겨 먹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큰 위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식사를 대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요리 기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실천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십시오. 혼자 먹는다고 냄비째 놓고 드시거나 플라스틱 통째로 드시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소박한 반찬 하나라도 정갈한 접시에 옮겨 담고 숟가락 받침 하나라도 놓으십시오. 시각적인 정성이 맛을 결정하고 당신의 기분을 바꿉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손님을 매일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식탁을 차리십시오. 둘째, 제철의 생명력을 식탁으로 가져오십시오. 비싼 고기보다 중요한 것은 계절의 기운이 담긴 채소와 과일입니다. 봄에는 쑥, 여름에는 오이, 가을에는 무, 겨울에는 배추. 자연이 주는 이 신선한 선물을 당신의 몸에 선물하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음식의 기운이 마음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의 생각도 살아납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명상처럼 여기십시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며 허겁지겁 드시지 마십시오. 밥알의 식감, 국물의 온기, 나물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씹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는 당신의 육신을 채우는 행위이자 영혼을 달래는 의식입니다. 천천히 먹는 밥 한 끼가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팔자를 고칩니다. 넷째, 요리를 놀이로 즐기십시오. 의무감으로 하는 요리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레시피를 따라 해보거나 나만의 비법을 만드는 과정은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고 성공하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소소한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부엌은 당신이 창조주가 되는 가장 즐거운 실험실입니다. 다섯째, 매일 한 번은 누군가를 대접할 꿈을 꾸십시오. 지금은 비록 혼자 먹더라도 가끔은 친구나 이웃을 초대해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상상하십시오.
베푸는 즐거움은 노년의 최고의 사치입니다. 나를 잘 먹이는 사람이 남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밥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잔치에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손님인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쓸쓸한 주방에 불을 밝히고 갓 지은 밥 냄새처럼 구수한 행복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차려주는 밥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내 손으로 차린 당당한 밥상을 즐기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식사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혹은 내 집 마련하고 자식들 키워내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을 다 이루고 난 뒤 혹은 은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소임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해방감보다는 혹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유독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팔자가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일 돈 쓸 궁리만 하며 살까요?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그분들의 진짜 비결은 거창한 명예는 아니더라도 내일 아침 눈 뜨면 달려가고 싶은 나만의 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할 일 없이 시간만 죽이는 노년은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가장 강력한 지팡이는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평생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긴들 정작 그 에너지를 쏟을 곳이 없다면 그 자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목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취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설레게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소한 취미나 약속 혹은 작은 배움입니다. 내일 뭐하지? 라는 걱정이 아니라 내일 그거 해야지? 라는 기대감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젊을 때는 유능하던 분들이 은퇴 후에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의미 없는 소일거리로 시간을 낭비하며 급격히 늙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잡생각이 늘고 잡생각은 결국 불안과 우울을 부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이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다가갑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든 텃밭을 가꾸든 봉사활동을 하든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당신의 혈관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나이 들어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인 내일 할 일 있는 삶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고 노년의 고독사를 예방하며 죽는 날까지 생의 활기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고차원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왜 작은 취미와 약속들이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노후의 무기력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늙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어줄 열정이 남아있는 한 당신의 팔자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노년에는 이 마음의 목적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막막함 속에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빛나는 열쇠, 삶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쓸모없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생산적이지 않아 보여도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할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활동은 뇌의 노화를 막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합니다. 내일 서예 교실에 가야지
친구와 산책하기로 했지 같은 아주 작은 계획들이 당신의 전두엽을 깨우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총기 어린 눈빛은 바로 매일 이어지는 이 작은 활력에서 나옵니다. 할 일이 있으면 뇌는 늙을 틈이 없습니다. 둘째, 삶의 의미는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키가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신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훨씬 잘 견뎌냅니다. 실제로 삶의 목적이 뚜렷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신이 내일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취미가 있거나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방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약인데 이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당신이 가진 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나갈 명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당신을 고립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넷째, 자존감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끝난 노년에는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꾸는 화분, 내가 배우는 컴퓨터, 내가 매일 쓰는 일기 등 나만의 과업이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단단합니다. 남이 부여한 역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역할이기에 그 가치는 더 높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팔자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섯째, 현재에 몰입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소환하여 현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시선이 미래와 현재를 향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이 당신을 청년처럼 살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날까지 악기를 배웠습니다. 배움과 활동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늘 전성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의 목적을 찾고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실천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삶의 목적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회 공헌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주기, 매일 한 페이지 책 읽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등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부터 만드십시오. 작은 성취가 모여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내가 정한 일을 내가 해낼 때 뇌에서는 성취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당신의 팔자를 밝게 만듭니다. 둘째,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글씨를 배우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든 외국어 한 문장을 외우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당신 안의 어린아이는 다시 깨어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배움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움은 육신의 쇠퇴를 이겨내는 영혼의 비타민입니다. 셋째, 고독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막막하다면 그것은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나만의 소장품을 정리하며 그 시간을 채우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그런 독립적인 모습이 당신의 기품을 완성합니다. 넷째, 타인을 위한 작은 친절을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주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등의 사소한 선행도 훌륭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노년의 우울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세제입니다.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얼굴에 인자함이 배어나오고 그 인자함이 좋은 인연들을 불러와 팔자를 더욱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매일 밤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잠드십시오. 잠자리에 누워 내일은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1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막막함이 아니라 기다려짐으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그 내일이 모여 당신의 위대한 노년이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는 사람, 그가 바로 신이 질투하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부를 과시하거나 과거를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호기심을 깨워 매일매일을 축제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막막한 내일의 이정표가 되고 할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부르는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 들어도 팔자 좋은 사람들의 특징 5부작 시리즈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삶의 목적을 찾는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